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물리 실험실에서 보던 불꽃과는 차원이 다른 산업 현장의 용접 불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곧 찾아온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에 따르면 2026년 3월 2일부터는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은 용접 방화포만 사용해야 해요. 예전에는 그냥 불에 잘 안 타는 천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화포 때문에 큰 사고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소방청이 인증한 KFI 마크가 꼭 있어야 해요. 물리적으로 보면 열전도율과 내열성이 국가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죠.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현장에 가게 된다면 이 성능 인증 마크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어떤 인증을 확인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이 기준이에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KCS 안전인증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즉 KFI에서 불이 얼마나 안 번지는지, 고온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아주 까다로운 시험을 거친답니다. 규격에 못 미치는 제품은 불티가 튀었을 때 막아내지 못하고 뚫려버릴 수 있어요. 마치 얇은 종이가 돋보기 햇빛을 못 견디는 것과 비슷하죠. 현장에 나갔을 때 제품 표면의 마크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 우리 물리 시간에 실험 도구 체크하던 것처럼 꼼꼼하게 해볼까요? 선생님이 실험 전에 장비를 다 점검하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사업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인증된 방화포인지 직접 확인한 후에만 일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잘해라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방화포에 구멍은 없는지, 인증 마크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죠. 안전은 누군가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진 사람이 끝까지 확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조별 과제할 때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처럼 현장의 안전도 그런 책임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용접할 때 튀는 불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것 같나요? 코샤 가이드 AG 섭세 2026에 따르면 불티는 보통 수평으로 11m 이상 날아간대요. 이 작은 알갱이의 온도가 무려 1600도나 된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작업 높이가 15m 정도로 높거나 초속 5m의 바람만 불어도 불티는 15m 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1m라고 외우기보다는 그날의 바람과 높이에 따라 안전거리를 더 넓게 잡는 지혜가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수백 미터 밖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조심해야겠죠? 화재 감시자는 어디에 서서 감시를 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제1항은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다면 반드시 감시자를 두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물리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열전도죠. 벽 너머에 가연물이 딱 붙어 있다면 불티가 직접 닿지 않아도 벽이 뜨거워져서 불이 날 수 있어요. 또 바닥에 구멍이 있다면 아래층 11m 지점까지도 감시 범위에 넣어야 해요. 그러니까 화재 감시자는 단순히 작업자 옆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열과 불꽃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을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에요. 화재 감시자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보물이 뭔지 아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제3항에 명시된 확성기, 휴대용 조명, 그리고 방연 마스크예요. 흔히 감시자가 불을 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알리고 대피시키는 것이에요. 시끄러운 현장에서 비상을 알릴 확성기, 정전됐을 때 길을 밝힐 조명, 유독가스 속에서 숨을 쉬게 해줄 마스크는 정말 필수죠. 물리 실험실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선생님이 대피를 먼저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소화기보다 이 대피 장비들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보다 연기예요. 그래서 감시자의 마스크는 특별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반드시 KS 제품이나 KFI 인정 제품이어야 해요. 일반 황사 마스크로는 이산화탄소 같은 무서운 유독가스를 절대 막을 수 없거든요. 마치 우리 물리 실험할 때 특정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있듯이 방염 마스크는 치명적인 가스만 걸러내는 특수 장치예요. 관리자는 꼭 인증된 제품을 지급해야 하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이런 장비를 쓰게 된다면 보관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해요. 공부가 끝났다고 바로 책상을 떠나는 것처럼 용접도 끝났다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코샤 가이드 AG 103천 이승미국 제7.1항에서는 작업 후 최소 30분간 잔불을 확인하라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훈소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불티가 벽장 속에 숨어 들어가면 처음엔 연기만 나다가 산소를 만나면 수시간 뒤에 큰 불로 변하거든요. 30분은 열이 축적되어 발화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는 물리적 안전 시간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현장 안전에서도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의 30분이 소중한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숨이 막힐 수 있죠. 그렇다고 용접용 산소통 밸브를 열어 환기를 시킨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1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해요. 산소 농도가 23.5%를 넘어가면 여러분이 입은 옷이 순식간에 불타는 땔감이 되어버리거든요. 산소는 연소를 돕는 강력한 물질이니까요. 환기는 반드시 깨끗한 외부 공기로만 해야 해요. 물리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연소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산소는 용접할 때만 양보하기로 해요. 가스 용기를 햇볕이 쨍쨍한 곳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운 샤를의 법칙 기억나나요? 온도가 오르면 압력도 오르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2호는 가스 용기를 항상 40도 이하로 보관하라고 해요. 40도가 넘어가면 용기 내부 압력이 버티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보관소에는 꼭 그네막을 설치하고 바람이 잘 통해야 해요. 온도계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뜨거운 여름철, 가스통도 시원하게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가스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거꾸로 호스를 타고 들어가는 역화 사고는 정말 무서워요. 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는 역화방지용 안전기 설치를 규정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스 용기 쪽과 토치 쪽, 양쪽에 다 설치하는 이중 방어예요. 한쪽이 뚫려도 다른 쪽에서 막아줘야 하니까요. 물리적으로 화염의 역행 경로를 차단하는 이 작은 장치 하나가 대형 폭발을 막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장비를 연결할 때 안전기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꼭 2번 확인하는 습관. 여러분, 높은 곳에서 용접할 때는 불보다 전기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제2항에 따르면 2m 이상 높은 곳에서는 아크 용접기에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기를 달아야 해요. 왜 하필 2m일까요? 사람이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는 높이기 때문이에요. 감전되어 몸이 휘청하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전격 방지기는 용접을 안 할 때 전압을 30볼 이하의 안전한 상태로 뚝 떨어뜨려줘요. 전압이 낮으면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도 안전해지죠. 높은 곳일수록 전기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답니다. 밀폐 공간의 공기는 아주 예민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가 정한 적정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에요. 너무 적으면 질식해서 위험하고 너무 많으면 화재 폭발 위험이 커지죠. 마치 우리 몸에 딱 좋은 적당한 상태인 골디락스처럼 관리해야 해요.
특히 가스는 층마다 농도가 다를 수 있어서 위, 중간, 아래를 골고루 측정하는 게 물리학적으로도 옳답니다. 수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망설이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해요. 안전한 공기가 확인될 때까지 말이죠. 안전은 모두가 알 때 더 튼튼해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4항은 화재 위험 작업 장소의 작업 내용과 일시, 안전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라고 해요. 우리 학교 게시판에 중요한 공지가 붙는 것과 같아요. 지나가는 근로자 누구라도 지금 여기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조심할 수 있거든요. 정보의 공유는 사고를 막는 아주 훌륭한 물리적 차단벽이 된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리는 것, 그것이 안전한 현장의 매너예요. 아세틸렌 용접은 아주 강력한 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이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특별 안전교육을 받게 해요. 아세틸렌은 아주 작은 틈으로도 잘 새어나오고 폭발 범위도 아주 넓은 까다로운 기체거든요. 교육을 통해 기기의 기밀성을 점검하고 사고 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배우는 건 마치 물리시험을 대비해 모의고사를 치는 것과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교육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무거운 짐을 드는 와이어 롭. 길이를 조절한다고 가스 절단기로 쓱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고열이 닿는 순간 금속의 결정 구조가 변해서 로프가 아주 약해지거든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짐을 들다가 툭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용 절단기나 그라인더 같은 차가운 기계적 방법으로 잘라야 해요. 열은 금속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죠? 용접할 때 나는 연기는 그냥 연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금속 가루인 용접흉이에요. Kosha Guide H23 2015에 따르면 이를 막으려면 꼭 KC's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해요. 일반 마스크는 이 미세한 입자들을 통과시켜버리거든요. 우리 물리 실험할 때 거름종이로 거르는 것과 비슷해요. 아주 촘촘한 필터가 있어야 우리 폐를 지킬 수 있죠. 특히 보호구는 위생을 위해 나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나를 위한 맞춤형 방패, 인증된 마스크를 꼭 챙기세요. 화기작업 허가서에 서명을 하기 전 관리 감독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현장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Kosha Guide CC49 이정 206에 명시되어 있죠.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는 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실제 가연물이 치워졌는지, 방화포가 제대로 덮였는지, 눈으로 물리적 상태를 확인해야 하죠. 선생님이 여러분 실험 결과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험 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정성이 사고를 0으로 만드는 마법이 된답니다. 자,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한 6가지 골든 룰을 정리해 볼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은 준비, 위험물 파악, 방호조치, 비산 방지, 환기, 그리고 교육까지 6대 조치를 규정해요. 특히 2026년부터는 비산 방지에 쓰는 방화포가 꼭 성능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 이제 다들 아시죠? 이 6가지 조치는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물리적 장벽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전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으니 매번 꼼꼼히 체크해봐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숫자를 알려줄게요. 바로 10% LFL이에요. Kosha Guide P35 2012b에 따르면 인화성 가스 농도를 폭발화한 치 LFL을 수치 % 미만으로 유지해야 해요. 이 수치는 불꽃이 튀어도 폭발이 일어날 에너지가 형성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상태를 말해요. 가스 검지기에 찍힌 숫자가 이보다 높다면 즉시 환기를 시켜서 농도를 낮춰야 하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리학적 데이터를 믿고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